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읽고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느낀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번 주에 있을 PCM 파운데이션의 주제의 책이기도 합니다.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은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안티프레질로 독서 모임 후기를 하던가 많이 나와져 있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면, 프레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이고요. 안티프레질은 반대의 성질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제목이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 안티프레질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 책을 알았고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이 속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건 되게 프레질한 성격이고 프레질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구나. 이 세상이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로 대표님과 교육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주는 그 단단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점점 알게 됐고, 이론으로 알게 됐고, 지금은 콜드콜을 하면서,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 본문 중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던 부분이라 좀 겹쳐지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나눌까? 이게 아직도 정확히 확실히 몰라요. 이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이런 아이디어나 모든 것들이.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연구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좀 앉아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음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다르냐면, 그냥 책을 가지고, 어차피 책을 저희가 읽어도 되는데요. 그 책만 가지고 읽어가면서 설명해주는 사람들의 수업은 너무 듣기 싫었고 졸렸거든요. 그리고 능력 없다라는 저는 친구들과 재미없어. 이건 내가 책 읽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되게 잘 가르친다라고 느꼈던 그분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는 이해가 쏙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도서관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서, 그 현실에, 그러니까 이론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론과 바탕으로, 또한 그 현실에서, 경험해보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 밑에 믿음의 약속이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철학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할 때가 되었대요. 그래서 믿음은 말을 능가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약속에 따라 개인적 리스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프레즈란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경험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좀 생각이 되어지고, 믿음의 약속이래요. 믿음의 약속. 사실 그 성경에 믿음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정말 믿음이 막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그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누구지? 그 일론 머스크도 그 계속 우주선인가 그 로켓 발사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누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짓이다라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망을 했기 때문에 공룡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믿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돈을 들어가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사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죠. 그 두 형제가. 그래서 믿음의 약속,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개인적 리스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게 프레즐이 안티프레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걸 내가 믿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보다 힘이 더 능가한다고 하니, 저는 계열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요, 진짜 불안하고 겁나고 못하겠어요. 콜드콜 할 때도 늘 떨려요. 그런데 대표님이 콜드콜로 이뤄냈고, 그리고 콜드콜 이 책도 있어요. 이 콜드콜 책에서 이계준님이 지금의 어떤 사모펀드 회사의 그 아시아 쪽 대표가 되셨는데, 이분이 콜드콜로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떤 기자가 했을 때 콜드콜이라고 해요. 여기서 행운의 문을 열쇠라고 해요, 콜드콜을. 그리고 대표님 또한 콜드콜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의 대표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누구 걸 따라했냐. 그랜드 카돈의 거를 보고 이렇게 또 따라가게 됐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다. 그 계열을.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늘, 불안과, 어려움과의 그런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리스크, 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 그런 것들을 다 견뎌야겠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 이거를 보았다면, 예를 들어, 사기꾼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사기꾼이다. 이 말이 되게 찔리더라고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찔릴까요? 되게 무관심. 아, 저게, 저 교육을 받으면 분명히 돈 버리는 걸 텐데,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 그게 한번 너가 경험해봐야 아는 것도 있고, 싸우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근데 결국엔 이게,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 저도 사기꾼인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문구였어요. 나도 사기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 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걸 드러내야 되는지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용기를 계속 싸우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자유롭대요. 아,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이것 때문일까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이 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투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제가 줄을 치어놨는데,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거는 묵인과 같은 의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 누군가 부딪히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잠깐의 불편함으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답답하다 이야기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묵인하고 저 스스로가 타협한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욕을 먹을지언정 자유롭구나. 또한 여기서 뒤에 이것은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안티프레진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구나. 목표이자 의무이다. 라고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시대에 뒤처져 있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돈과 거래는 관계를 정화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PCM 저희가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딱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이 책에서 나온 거구나. 대표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해주셨구나 라는 걸 또 확인을 하게 되면서 돈과 거래는 관계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다. 돈을 통해서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서 돈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 관계가 되게 좀 좋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은 아무튼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너랑 지인이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봐주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돈과 거래를 통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막 정해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관계가 되어진다? 라고 됐고, 그리고 그 돈과 거래는 뾰족한 이유와 명분과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콜드콜이라는 걸 배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지금 저의 안에서 이런 뭐 빚이라던가
아이들과 뭐 이런 시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그 배움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는 거가 관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배우고 싶은데 돈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르게 되죠. 예를 들어 사람인지 개새끼인지 뭐 등등의 뭐 그 좀비처럼 자꾸 자기 거는 하나도 지불 없이 뭔가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약하지 않게 만들어요. 제가 콜드콜을 하고 대표님과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저의 약한 부분이 곧 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순간 나는 더욱더 앞에 미래가 더욱더 그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프레질과 강건함과 안티프레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표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하죠. 근데 프레질은 깨지기 쉬운 거고 안티프레질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건데 강건함은 깨지지도 강건하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강건함은 이 두 가지에 크게 개의치 않은데요. 그냥 그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뭐 윤리적인 부분 나오는데요. 프레질은 작은 실수를 사랑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작은 오류를 범하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노출을 수정한대요. 근데 프레질은 사건을 연구한대요. 책에서 연구하고 그 사건에 왜냐면 리스크나 통계적인 특정을 추정을 해야 그거를 피해가니까. 근데 그것들이 일어난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겠죠. 내가 더군다나 그걸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랬으면 다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작위성의 원인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대요. 안티프레질은. 그리고 승부의 영혼이 있는 시스템이래요. 이게 프레질은 뭔지 아세요? 승부에 책임이 없는 시스템. 되게 이걸 듣는데 와 프레질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건함은 중간 단계에 있는 건 책임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강건함은 책임이 있네요. 근데 프레질은 승부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시스템이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 그랬어요. 그리고 가변성을 좋아하고 안티프레질은 그리고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안티프레질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학교보다는 장서를 많이 갖춘 개인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는 산책가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재정 문제는 택시 운전기사, 장인, 그 다음에 매춘부, 돈에 목을 매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 안티프레질한 사람은 거의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과학적인 거, 지식적인 부분 막 여러 가지 나와요. 안티프레질한 사람은 예술가, 저자라고 나오네요. 직업이 보통은.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프레질은 합리주의, 분리론, 그러니까 합리주의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대다수가 저를 비롯해서 프레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안티프레질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적, 경험주의, 경험주의, 제거 시스템을 대표님이 늘 시작하시거든요. 시간적인 거, 부채인 사람들과의 관계 제거. 그래서 이걸 읽는데 대표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여기 나왔는데 잠깐만요. 바벨 전략. 우리 운동했을 때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것들이 바벨인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좀 되게 잘 표현해냈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은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패스를 해야겠네요. 여기 나오는데 안티프레질 해지려면 실수를 싫어하는 상황에 오른편에 있는, 즉 그러니까 오른쪽 바벨이 추 해가지고 시소처럼 그런 건데 실수를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면 된대요. 그리고 작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것이 유리하대요. 이런 과정과 접근 방식을 바벨 전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거, 이게 바벨 전략인데, 자, 바벨 전략은 작은 실수를 원하지만 완전 큰 실수는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바벨 전략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친구들과 싸우면서 잘하도록 한대요. 근데 저는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아이들에게 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에게도 개입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부분에서는 개입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떠한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답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경험해보라고. 실수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개입을 근데 여기 의사결정에 프레질은 개입하려는 전략이고요. 안티프레질은 개입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대표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그런 교육들이 진짜 이 안티프레질적인 걸 가지고 저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런 속성인 거죠. 부자들의 속성을 저희에게 하나하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 큰 것들을 막 때려 부어주시고, 근데 또한 작은 거에서 하나하나를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들. 제가 저는 이런 표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그래서 표는 그냥 막 대충 훑고 넘어가고 이렇게 좀 글을 보면서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을 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프, 표 이런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봐줬어요.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티프레지는 사람들이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대표님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게 저한테 제 무의식에 계속 들어왔던 정보들이기 때문에 얘가 이해가 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와 함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저를 보자면 좀 고급져졌어요.
이런 바벨 전략,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정말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막 저 힘들어요, 울고 질질 짜고, 막 친구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책으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책을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제가 이것저것을 하려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 교육 저 교육을 찾지 않고 오로지 제가 경험하고 이 콜드콜과 유튜브와 이 책을 통해서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려고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와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가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그래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건, 그 전에 대표님 알기 전에 이 책을 처음 소개받고 책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통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매주 그리고 매일 교육받을 때마다 항상 이 안티프레지라는 단어와 속성을 계속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은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특히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왜냐면 제가 40년 인생을 살면서 이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근데도 알지만 저는 아직도 저희 아이들 아직도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못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 어떻게 코칭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학교도 보내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해요.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욱더 대표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믿음과 용기와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은 그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눈을 맨날 이야기해요. 왜냐면 제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 부자들은 이 속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을 수 있고, 아니면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자가 많아지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대표님은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저보다도 더, 어려운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이 계열을 믿고, 이 안티프레즈 속성을 믿고, 그리고 그 콜드콜을 하면서 지금의 대표님이 있기까지,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거를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개미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험이 그 박세니 원장님 거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점이 뭐였냐면, 경험이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오래 버티지 않았던 분이라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알승환 대표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그 마음까지 알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개미들에겐 장점이다. 어, 왜냐면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어려웠던 사람이 하는 고민들, 이런 바보 같은 프레질한 흔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장점이다. 이라는 거를